할머니는 이제 할머니 집에 가. 할머니 집에 가라고. 왜 우리 집에서 살아? 엄마가 오라고 할 때 오라니까. 여러분이 만약 손자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7살짜리 철없는 아이가 말했다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가슴 아픈 말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이웃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인생고개입니다. 요즘 날씨가 한여름 날씨같이 너무 더워졌죠. 오늘은 아파트 매매 잔금일입니다. 잔금 끝날 때쯤 할머니 한 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무실로 들어왔는데 제일 먼저 아이가 할머니 왜 또 왔어? 할머니 집에 가라니까? 아이고 더불해. 오늘은 네 애미가 이사하는 날인데 내가 니를 좀 봐줘야 할까 아이가. 그 이후에도 아이는 계속 할머니를 할머니 집에서 살아. 이제 우리 집에는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부부는 아이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 말 없었기에 당황해하는 것은 할머니였고 난처한 것은 저였습니다. 얘, 너 그렇게 말하면 엄마 난처할 수 있어. 그만해. 아들이 큰 평수로 이사해서 좋겠어요? 아닙니다. 내가 진정 엄마라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친할머니가 아니라서 그나마 좀 더 다행이네요. 시어머니 같으면 며느리 오해하기 딱 좋은 지금 상황이잖아요. 민수야, 그만해. 누가 들으면 내가 씻겠다고 하겠다. 딸 부부는 30평대 아파트를 팔고 4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한다고 했죠. 결혼할 때 부모 도움 없이 집도 마련해서 잘 살았는데 이제 평수 넓은 데로 갈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한 친절한 부부였습니다. 며칠 뒤에 알게 되었지만 이 말도 거짓말이었지만요. 잔금을 마무리하고 돌아갈 때 부부와 아이는 차를 타고 할머니는 남아서 딸 차가 사라질 때까지 쳐다보다가 발길을 옮겼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분명 이사할 동안 손자를 봐주신다고 오셨다고 했는데 따로따로 가니까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그때 그 할머니가 역시 온 얼굴에 땀이 범벅이 된 채 날씨가 와 이래 덥노 하시며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앞에 둔 시원한 물컵을 뚫어주라 보고만 있다 겨우 하는 말씀이 우리 딸 어디로 이사 갔는 줄 아는겨. 딸이 이사 간 곳은 할머니가 알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어디로 이사 갔는지 어디 가서 물어보면 알 수 있겠는겨. 딸 집에 가보시면 되잖아요. 어디로 이사 갔는지 나는 모르지. 이사하는 날 그때 헤어지고 딸을 만난 적이 없심더. 전화해도 안 받아서 딸 직장에 찾아갔는데 학원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하대예. 할 수 없어 사위에게 옆에 친구 전화로 전화를 하니까 받대요. 이사하고 집 정리한다고 바빠서 전화 못 드렸다고 정리 다 되면 나를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또 전화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아서 그런 사람 없다고 했지. 그때 딸하고 차를 타고 갔으면 이사 간 곳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때 딸하고 같이 차 안 타고 갔어요? 내가 차를 잘 못합니다. 안 서고 달리는 차는 그래도 참으면 탈 수 있겠던데 가다 서다 하는 차는 절대로 못 탑니다. 사위는 연구원이고 딸은 학원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7년 만에 아이가 생겨서 손자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행여 잘못될까 봐 걱정도 되고 딸이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 같이 살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그 당시 누가 줘도 안 가져가는 땅만 남기고 집과 땅을 처분하고 시골 친구들이 말려도 딸 옆으로 작은 집을 마련하고 또 딸 집도 사주고 딸이 원하는 학원도 차려주었다고 합니다. 손자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7살까지 총 8년 동안 딸네집 청소와 음식 그리고 육아까지 모두 다 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지만 할머니 집에 가라고 하는 말 들으면 속상하지 않았어요? 와요, 속상하지요. 그런 말을 시작한 것이 손주가 6살 되니까 하대요. 집 치우고 음식하고는 힘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손주도 6살이 되면서 유치원 갔다 와서 태권도 학원, 그 옆에 있는 미술학원,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은 수영 배우러 다녀서 늦게 들어오니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지 외로워서 힘들 뿐이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딸이 늦게 나가니까 손주를 보내면 되고 저녁에는 아빠가 손주를 돌보면 되니까 딸 부부가 외식이나 놀러 갈 때만 늦게까지 있으면 된다고 딸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김서방 오면 집에 바로 가? 김서방 불편하니까? 내가 불편하다 카더나. 엄마는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 나도 불편한데 김서방은 오죽 불편하겠어? 그러니까 김서방 오면 바로 집에 가라고. 우리 좀 편하게 살자. 그 뒤부터 딸하고는 서먹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늙으니까 필요 없는구나. 참 섭섭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뭐해? 우리 집에 놀러와. 같이 밥 먹자. 그래 알았다. 내 금방 갔구마. 할머니는 그동안 딸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진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배달시킨 찜닭과 밥을 먹으면서 딸이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요즘 집값도 떨어졌고 민수도 내년이면 학교 들어가잖아. 그래서 큰 평수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야. 이 집도 팔기로 했어. 그래도 엄마가 사준 집인데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할머니는 그렇게 말해주는 딸의 말이 고마웠습니다. 팔고 어디로 갈라고? 아직 민수도 어리고 엄마도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 요 근처 아파트로 가지. 돈은 좀 모았나? 허기야. 김서방도 직장이 좋고 너도 학원이 잘 돼서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또 쓸데없는 걱정을 다 했네.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 이번에도 엄마가 좀 도와줘야지. 그래서 말인데 엄마 통장에 있는 아빠 사망보험금 받은 1억 좀 빌려줘. 은행이자로 매달 줄 테니까. 안 된다 그 돈은. 너가 아버지 목숨값이다. 어차피 엄마에게 자식은 나밖에 없는데 그 돈이 엄마에게 왜 필요해? 넓은 평수로 옮기면 엄마하고 함께 살 텐데? 할머니는 그렇게 또 1억을 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면서 할머니를 두고 간 것입니다. 매일같이 전화기만 쳐다보다 저에게로 어디 이사 갔는지 물어보러 온 겁니다. 할머니가 알고 있는 곳으로 딸은 이사를 가지 않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딸이 저에게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고 했거든요. 귀찮게 해서 미안하지만 이거 한번 봐줬어. 자꾸 모르는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집주인이라고 하면서 딸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이사를 좀 나가달라고 하대요. 내가 이 집 주인인데 무슨 말을 하느냐고 했더니만 이게 계약서라고 하면서 복사를 해서 가지고 와서 주고 갑디더. 이게 어찌된 일인지 한 번만 봐줬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70만 원 월세 계약서였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았지만 할머니 집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집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일이 없다고 할머니는 펄쩍 뛰었죠. 내가 이 집에서 8년을 살아심더. 이 집은 내 집 마심더. 할머니 이름 석자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난 글자 모름더. 그때도 딸이 내 손을 잡아줘서 겨우 이름을 썼는기라. 그게 집 사는 계약서가 아니고 월세 사는 계약서라고 해. 참 그 집 딸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3개월 전부터 월세도 내지 않았더라고요.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는지 미안하게 되심더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와심더 몇 번을 생각을 해도 딸이 나를 여기에 버리고 간 모양입니다. 아짐에게는 내가 많이 부끄럽지만 한 가지만 더 부탁 좀 하입시다. 전화기가 약이 떨어지는지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불이 안 들어옴더. 오래된 폴더 전화기를 쑥 내밀어 줍니다. 한참을 충전을 하니까 전화는 되더라고요. 전화기 이제 됩니다. 요게 3번 맞지요? 나 믿고 잘 있었나? 춘자 할매다. 전화기 넘어 들려오는 여자의 목소리는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중년 여자였습니다. 나 믿고야 내 시골에 좀 데려가주면 안 되겠나? 여자와 긴 전화 통화를 하고 난 뒤 할머니 얼굴에 웃음이 묻어나왔습니다. 남이꼬는 할머니가 살던 시골의 이웃사촌이라고 했습니다. 통일교신도로 같은 통일교신도를 만나 결혼을 한 일본 여자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간질병으로 젊은 날 고생을 많이 했지만 항상 마을 사람들과 잘 지내는 딸보다 더 딸 같은 여자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죽어도 시부모님을 걱진히 모시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시골에 있는 집도 땅도 모두 처분했는데 어떻게 사시려고요? 그래도 내가 살던 고향인데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 거기에서 태어나고 결혼하고 자식 놓고 다 살아온 곳이라 괜찮심더. 옛말에 내놓은 자식이 효자 노릇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때 쓸데없다고 처분도 못한 땅에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2년 전에 아주 큰 보상을 받았다 카이.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딸에게는 말해주기 싫어서
남이꼬에게 부탁하기도 하고 아파트 짓는 사람들이 여기로 와서 내 도장을 받아갔다 아닙니까? 돈 없는 늙은이라 나를 버려두고 갔는 딸이 알면 기절 초풍할 낌더. 아침에도 내가 참 답답하지요. 아마 저도 할머니 연세에 이런 일을 겪었으면 딸에게 할머니처럼 내 가진 건 모두 주었을 겁니다. 우리 집에도 딸이 셋 있는데 딸들이 볼 때 너무 매정한 엄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중학교 때부터 그 딸에게 말을 했거든요. 만약에 너희들이 아파서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엄마가 너를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다. 너를 대신해서 죽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엄마가 죽을 수 있겠지만 그럴 수는 없는 일이지 않느냐. 엄마는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들겠지만 너를 대신해서 엄마 아빠는 절대 죽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인생은 너희들 것이고 엄마 아빠 인생은 따로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너희들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엄마 아빠의 몫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난 너희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한다고 하면 엄마 아빠 뼈가 으스러지더라도 너희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지만 그 지원을 다 하고 독립을 하면 조금의 재산이 남더라도 그거는 엄마 아빠 것이다. 절대 너희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건 바라지도 말라고 했거든요. 죽으면 100만 원이 남을지 빚이 몇 천만 원이 남을지 모르겠지만 재산도 빚도 안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살 것이고 단돈 100만 원이 남아도 난 내 자식에게 줄 생각은 없다라는 거죠. 부모에게 붙어 사는 자식 때문에 부모들 속상하고 이 골칫덩어리 좀 치워지기를 바라죠. 하지만 학교 졸업하고 독립을 해서 사는 자식들 밑으로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워준다는 명목으로 독립된 생활을 종료시키고 다시 합가를 하잖아요. 그런 부모들 치고 끝이 좋은 부모들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섭섭하다, 괘씸하다, 서로 서운한 마음으로 독립이 아닌 분리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독립은 자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자식에게서 독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노후가 편해지는 법입니다. 캥거루처럼 자식을 품에 품고 사는 부모들, 자식에게서 독립이 꼭 필요합니다. 요즘 자식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기들 필요하면 오라고 그랬다가 필요 없으면 등 돌리는 게 자식입니다. 이웃에 사는 사람보다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자식이 필요하다고 자식 옆에 살거나 함께 살면 이게 바로 명을 단축시키는 지름길로 가는 길입니다. 조선길을 KTX 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빠른 속도로 우리는 죽음의 길을 빨리 달리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살다가 안 아프고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죽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나이 들어서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이 들면 아픈 게 정상입니다. 안 아프면 좋겠다는 말보다 덜 아팠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너무 길게 병으로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자식 힘든다고 허리에 복대하고 무릎에 관절 주사 맞고 다리를 질질 끌면서 손자보고 딸내미 집에 가서 청소해주고 김치 담아주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세상 부모들이 이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들이 자식에게 바라는 것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인간은 어차피 혼자 왔다가 혼자 떠나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어떤 기대의 말도 하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그 힘과 경제력이 있으면 그것만큼 내 주변 사람들과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게 즐거운 인생입니다. 자식들이 부모가 돈으로 보이고 자식이 노후보험으로 보일 때부터 서로 간의 그 관계는 굉장히 불편해진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돈이 떨어지면 자식은 부모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지고 돈 없는 부모는 노후를 위해 들어둔 보험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식에게 기대치가 높아질 겁니다. 그 관계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식들 안 온다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자꾸 전화와서 사네 못 사네 소리 안 듣는 것만 해도 자식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저 또한 딸이 셋이 있다고 했잖아요.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다 나가서 삽니다. 많이 보면 1년에 4번 봅니다. 우리 둘째 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번 볼 때도 있습니다. 워낙에 여행 가는 걸 좋아하니까 처음에는 엄마 나하고 어디 가요? 어디 가요?
같이 가자고 하던데 제가 움직이는 걸 싫어해서 거절하니까 그때부터 여행 가자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연휴 때는 배낭 메고 혼자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집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전 하나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인데 전화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혹시나 전화할 때 자고 있지 않나? 혹시나 전화하면 지금 일하고 있는데 방해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 전화를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필요하면 전화 오겠죠. 전 딸에게 스트레스 안 받고 딸 역시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인데 너무 기대하지 말고요. 그냥 너무 자주 전화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와주면 고맙고 큰일 나면 연락 오겠죠. 연락이 없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부모 집에 안 오는 만큼 그 부모들이 자식 집에 오는 것도 요즘 자식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회생활만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돈이 있으면 나이가 들어도 자식들 한 번 더 와보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그렇다고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자식에게 너무 기대하기 때문에 서운함이 생기고 자식 말 한마디에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 비참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식이 이렇다고 말 한마디 못하고 사는 부모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식 너무 잘 키우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내 자식을 최고로 키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회에서 최고의 자식이지 내 자식으로는 최고의 자식이 아니고 멀어지는 지름길입니다. 누구나 자식 때문에 상처받고 자식 때문에 가슴앓이 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늙으면 죽어야지. 세상 다 포기하고 죽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내 자식만 그런 거 아닙니다. 남의 자식도 정말 똑같습니다. 그 자식에 대한 짝사랑을 버리시면 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혹시 마음이 통하고 설레이는 사람 만나면 좋은 시간 함께 나누고 재미나게 사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별거 없습니다. 인생곡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놈의 자식이 밥을 처먹든지 말든지 사서 처먹든지 해서 처먹든지 알아서 하면 되지 반찬을 왜 갖다 주고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어? 수모는 아들 며느리 덕분에 하룻밤 60만 원이 넘는 호텔에도 자보고 얼마나 좋아. 우리처럼 반찬 가방 들고 호텔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없을 거야. 나쁘지 않고 좋았어. 부모가 그냥 갔어? 아픈 부모가 하룻밤 자고 병원 가겠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싫다고? 여지껏 잘만 처먹더니 인제 와서 그런 음식 안 먹는다고? 자식에 대한 미련은 싹 버려. 뭐 땜시 소가리를 하고 있어?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공무원 정년 퇴직한 부부가 있습니다. 여행도 가고 좋아하는 운동도 하고 늦잠도 자면서 살아보았지만 차츰 생활이 무료해지고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1톤 용달을 구입해서 소형화물 운송 서비스를 했습니다. 어떤 날은 부부가 나란히 같이 일을 나갑니다. 돌아오는 길에 일이 없으면 부부가 머물고 싶은 곳에 자리를 하고 둘만의 시간을 갖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을 때 하고 좋은 곳이 있으면 여행 왔다고 생각하면 그보다 행복한 일은 없었죠. 부부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어요. 큰아들은 누구나 아는 대기업에 다녔고 둘째도 나름 좋은 직장에 다녔습니다. 화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아들이 서울 본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사를 아빠가 해주기로 했습니다. 트럭에 이삿짐을 싣고 마무리 작업을 하다 트럭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수술을 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음식을 삼키기가 어려웠으며 삼킬 때마다 통증이 느껴졌고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인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별일 없겠지 생각하고 검사를 편하게 했는데 식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에 있는 큰 대학 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잘못되어 어디로 가더라도 가래 때문에 통을 들고 다녀야 했고 먹은 음식도 소들이 되새김하는 것처럼 한 번 삼킨 음식을 다시 개원해어 씹어야 하는 일이 반복되어서 살아도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게 이렇게 서러운 것임을 큰 아들 결혼을 시키고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일장춘몽이라고 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앞날은 한낱 꿈이고 모두 부질없고 쓸모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큰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싹싹하고 예쁜 아이라 부부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계획성 없고 경제관념 없는 아들과 다른 아이라고 말해서 부부는 기대를 했습니다. 저놈이 우리가 얻어준 전세금 빼서 허튼 짓은 안 하겠지? 며느리가 알뜰하다고 하잖아요. 저놈이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할 텐데 하며 부부는 걱정이 앞서갑니다. 직장 생활 5년을 해도 통장에 돈 한 푼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고 했나요? 아들과 비교해서 조금 낫다는 것이지 아들과 다름없는 아이였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처음부터 포기하고 살았으면 이렇게 4년 동안 마음고생은 없을 텐데 말입니다. 남편은 식도암, 아내는 비알코성 강경변을 가지고 살아가는 환자 부부입니다. 아내는 정기적으로 검사와 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하루는 검사를 하고 다음날 결과를 교수님께서 보기 때문에 서울에서 1박을 합니다. 민수 결혼도 얼마 남지 않았고 전세집으로 이사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민수 집에서 자면 어떨까요? 그러면 전화 한번 해봐. 민수야, 3일 뒤에 엄마 병원 가야 되는데 너희 집도 보고 아빠랑 하룻밤 자고 싶은데 괜찮니? 갑자기 우리 집에는 왜요? 신혼집도 궁금하고 너도 보고 싶고 지은이도 보고 싶기도 하고 내일 모레 며느리 될 사람 얼굴 2번 보고 결혼식에 가면 내가 며느리 얼굴이나 알아보겠니? 그럼 언제 올 거예요? 오전 11시 정도에 도착할 거야. 그렇게 부부는 들뜬 마음으로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은이는 어디 갔니? 엄마 아버지 온다고 아침에 수원 장모님 집에 갔어요. 그래, 아침밥은 먹었니? 우리 아침밥 안 먹어요. 그래, 우리는 일찍 출발해서 아침을 못 먹었는데 먹을 게 없어. 없는데요. 라면 끓여줄까요? 아빠는 식사를 잘 못해서 엄마가 죽을 끓여왔으니까 이거 데워드리면 되고, 그래 우리는 라면 먹자. 식탁 위에 라면 그릇 달랑 2개, 일회용 숟가락이 전부였습니다. 숟가락이 이것밖에 없니? 하고 싱크대 위에 있는 숟가락을 하나를 잡는 순간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숟가락은 장모님 거야. 쓰지 마. 사돈 숟가락이야? 알았다. 아이고, 내가 밑반찬을 좀 해와야 되는데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아들 집 첫 방문은 일회용 숟가락으로 라면만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 생일날 시아버지는 생일 케이크와 용돈을 두둑하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까지 전화도 문자도 없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화가 났습니다. 나다. 오늘 생일인데 미역국은 먹었어? 네, 어머님. 친정 엄마가 와서 미역국 끓여줘서 먹었어요. 그래, 사돈이 고맙네. 그런데 아버지가 보내준 용돈은 받았나? 네, 어머니. 그게 끝인 거야? 아버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버님 고맙습니다. 2달 후 시아버지 생일이 되었습니다. 무심한 아들과 며느리는 밤늦도록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서운한 마음에도 참고 참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한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나다. 퇴근했니? 퇴근하고 지은이랑 영화 보고 있었어요. 오늘 아빠 생일인데 너는 전화도 안 하니? 아빠 생일이었어? 결혼하고 첫 번째 맞는 시아버지 생일인데 지은이는 아무 말도 없어. 생일이 뭐 별거라고 이렇게 늦게 전화까지 하고 그래요. 케이크 하나 보내줄게요. 엄마랑 같이 먹으면 좋겠네요. 케이크 쿠폰이 날아왔습니다. 아버님 생일 축하합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후 부부는 병원 갈 때도 아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병원 근처 모텔에서 자고 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전세집 옮긴다고 돈 빌려달라고 할 때 전화가 왔습니다. 명절에 집에 와도 자고 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집 근처 모텔에서 자고 아침에 들어왔습니다. 남의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했죠. 모텔은 자기 집인가 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싫어졌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싫어하니까 자식이 부모를 싫어하는 걸까요? 차츰 아들과 사이가 멀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이 이 부부는 화가 났습니다. 남편의 건강도 아내의 건강도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병원에 갈 때마다 입원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이번 병원에 갈 때 민수 집에 한번 가볼까? 손녀도 보고 싶고. 그럽시다. 죽을 때가 돼서 그런가 손녀가 보고 싶네요. 며칠 동안 준비한 밑반찬을 들고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퇴근 시간 맞추어서 아들 집에 도착을 했지만 아들 내외는 퇴근 전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했지만 전화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차가 막혀서 조금 늦는다고 했습니다. 비번을 알려주면 들어가서 기다리겠다고 해도 잠시 후면 도착한다고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부부는 비 오는 거리를 2시간을 배회하고 며느리가 도착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구나. 그리고 수지는 어디 있어? 어머님 오신다고 해서 친정 엄마가 데리고 갔어요. 뭐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는 수지가 보고 싶어 왔는데 수지를 보냈다고? 수지가 낯가림이 심해서요. 사돈이 고생이 여전히 많구나. 배고프다. 저녁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식사 안 하셨어요? 반찬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 엄마가 밑반찬 좀 만들어 왔으니까 이것으로 한 숟가락 먹자구나. 다음에는 반찬하지 마세요. 우리 이런 음식 안 먹어요. 보내주신 음식들도 냉장고에서 처박혀 있다가 버린다고 애만 먹었거든요. 여기는 음식물 버리는데 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반찬은 어머님께서 가져가셔서 드세요. 엄마가 내일 병원 가는데 이거 들고 다닐 수가 있니? 그럼 놔두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며느리가 냉장고 문을 열고 닫고 분주하게 움직이더니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이 집에는 그릇이 없나 봅니다. 큰 접시에 마트에 사온 냉동 김치 볶음밥만 올라왔습니다. 일회용 숟가락은 필수인가 봅니다. 숟가락이 없나 보구나. 여보, 집에서 올 때 제가 수저를 가지고 왔어요. 이것으로 식사합시다. 며느리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부부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먹기는 했지만 화가 났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오셨어요? 부모님에게 한마디 남기고 며느리하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오늘 엄마, 아버지 저녁 준비한다고 힘들었지? 너네 부모는 왜 이렇게 막무가내야? 남의 집에 올 때는 의논하고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야. 일방적으로 오겠다고 통보하고 오면 어떡해? 아들이 거실로 나와 엄마, 다음부터 우리 집에 올 때는 수지 엄마하고 의논하고 오세요. 우리 집에 안 오고도 병원 잘 다니더니 갑자기 왜 나타나서 시끄럽게 합니까? 아들 집이 남의 집이면 너도 내 자식이 아니겠구나. 우리가 여기 놀러 왔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온 거야. 그럼 몸은 어떤지 물어봐야지. 지나가는 사람도 지금 우리 보면 어디가 아픈지 물어볼 거다. 너희들은 아픈 부모는 보이지도 않는 모양이네. 이제부터 너희들도 우리 집에 다시는 올 필요 없다. 애들이 하는 말 가지고 당신까지 왜 이래요? 여보, 갑시다. 우리가 돈이 없어 남의 집에 와서 숟가락도 없는 밥 얻어먹고 있는 줄 아는데 이거는 아니잖아. 그만 갑시다. 부부는 늦은 밤 아들 집에서 나와 예약 가능한 호텔로 갔습니다. 수십만 원 하는 숙박비를 내고 이틀을 고급 호텔에서 지내면서 부부는 병원에 검사도 받고 진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죽으면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다음에도 좋은 곳에서 자고 좋은 음식을 먹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좋은 음식보다 김치 하나 넣고 자식과 함께 먹는 밥이 부모는 제일 꿀맛 같은 밥일 겁니다. 자식들은 이런 부모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옛날에 저희 부모들이 어쩌다가 전화를 하면 항상 그런 말을 하셨잖아요. 전화해줘서 고맙다라고 그렇게 말했죠. 전화해줘서 고맙다. 와줘서 고맙다라고 했는데 그 말 뜻을 몰랐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나이가 들어보니까 전화해줘서 고맙고 찾아와 주는 자식이 고마워지는 부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세상입니까? 걸어가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길을 부모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부모가 자식을 모시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을까요? 부모가 자식이 집에 오는 것이 싫고 자식이 부모 집에 오는 싫은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그냥 안 아프고 잘 살면 됩니다. 함부로 자식들에게 바라지 마십시오. 아들도 결혼하면 내 자식 아닙니다. 그냥 자식에게 마음 주고 상처받지 말고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자식들도 그 세월은 비켜가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너네들은 안 늙을 줄 아니? 자식들이 늙어지면 아마 자기 부모에게 했던 것보다 더 혹독하게 당하면서 살아라고 말하면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까? 자식이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가만두고 살아가십시오. 왜 싫다는 사람에게 반찬해주고 욕을 듣습니까? 가진 것 다 주고 난 후 버림받고 억울하다 원망은 왜 하십니까? 자식이 내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식들처럼 그렇게 하고 살면 됩니다. 자식들에게 받은 대로 그대로 해주고 삽시다.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것처럼 그대로 부모도 자식에게 똑같이 하고 사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들도 그대로 돌려주면서 우리 인생 잘 살아보자고요. 이 방법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인생 고개였습니다.